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의 장비나 장치를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공공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환경적 시설뿐만 아니라 게시판, 교통표지, 벤치, 버스 정거장, 지하철 입구와 같은 도로상의 시설물도 공공디자인의 대상입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미술과도 맥이 닿아 있는데 1960년대 말 미국 정부에서 대형 건물을 신축 시 건설 예산의 일정액을 예치해 대중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에 투자하도록 한 1% 법으로 공공미술이 활성화되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도 함께 대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면서 상당한 액수가 공공장소의 미술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시각적, 미학적 환경의 개발은 시민을 위한 기본 책무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 완성된 예술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작품이 놓일 주변 공간의 가로 시설물을 새롭게 제작하기도 합니다. 예술 작품인 동시에 기능 면에서는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기도 한 셈이죠. 이처럼 가로 시설물은 공공기금 수혜를 바탕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도시의 가치 향상 기여를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해당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접근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로 시설물이란 공급자, 즉 행정기관이 바라본 가치 판단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실제 소비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다가가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일환이기도 한 가로 시설물을 인간 중심의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도시환경 디자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의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이번에는 버스 정거장 디자인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공공 디자인을 만나봅니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는 주거지와 상업, 사무지구로 역할에 따라 구획됐습니다. 대중교통은 주로 외곽에 있는 주거지구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수요에 따라 생겨났는데 버스와 지하철이 대표적입니다. 최초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공디자인으로 풀어낸 사례는 액토르 기마르의 파리 지하철 시설물 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기마르는 1900년부터 1913년까지 총 141개의 파리 지하철역의 입구 시설물에서 가판대, 벤치, 가로등, 철책, 가드레일의 디테일까지 당시 파리에서 유행하던 아르누보 양식을 적용해 총체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 디자인의 경우 정거장 하나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여러 정거장을 아우르는 정체성을 구현해야 하는데요. 즉 시스템화가 필요한 바 파리 지하철 프로젝트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표준화된 디자인 시스템을 대중교통 시설 디자인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힙니다. 지하철역 프로젝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이용 경험을 개선하는 디자인은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거장과 같은 대기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대기 공간은 대중교통 서비스 자체와는 다른 경험을 제공하죠. 대중교통이 원활한 이동을 통해 인구를 도시의 각 장소로 순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객들이 이동에 앞서서 기다림을 만족스럽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행위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기에는 공간적인 속성과 시간적인 속성이 중첩됩니다. 공간의 측면에서는 외부 환경의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공간 구조 구축이 중요하고 시간의 측면에서는 사용자 행동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하철역은 지하 공간이라는 제약 탓에 구조 자체를 바꾸는 등의 전면적인 기능 개선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대적인 구조 디자인보다는 2차원 그래픽 요소에 한정하여 벽면이나 작은 부수적 구조물 같은 요소 개선에 치중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버스 정거장은 대부분 야외 공간의 3차원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버스 정거장을 피난처 혹은 임시보호소라는 뜻의 쉘터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일반적인 건축물 구조와는 다르지만 정거장은 지붕을 필수 요소로 한 간이 건축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 아라우시의 중앙역 버스 정거장은 많은 버스 노선이 한꺼번에 몰리는 역전 정거장의 특성상 3개의 차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 3개의 차선을 모두 덮는 거대한 천장이 이 정거장의 특징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구조물로 덮되 가운데 부분은 뚫려있는 비정형의 유기체 형태로 만들어 바람과 자연광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여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얇은 기둥으로 지지된 채 햇살을 투사하는 천장 구조물은 멀리서 보면 허공에 떠있는 구름 같기도 하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기포가 가득한 탄산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으로 가벼움의 시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한 버스 정거장은 일반 건축물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파스텔 핑크색을 지녔습니다. 두께가 9.5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얇은 철판으로 구조물 전체를 지은 정거장으로 이 역시 지붕 구조의 심미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볼록 가구, 다른 하나는 오목해서 베개와 해먹이라는 별명이 붙은 2개의 구조물이 쌍을 이루는데 얇은 철판 구조 덕에 마치 바람에 부풀어 오른 범선의 돛처럼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는 5톤의 육중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 듯한 조형미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 2가지 사례는 대기 장소로서의 정거장에 필요한 뜨거운 태양과 비를 막아주는 지붕의 기능에 집중하면서 첨단 소재와 기술을 이용해 시각적인 가벼움을 과시하는 디자인입니다. 외관상 다른 버스 정거장과 명확하게 차별화되며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형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공공 디자인은 도시 상징물을 창출하려는 공급자의 목표에 부합하는 한편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조형물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정거장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기다리는 동시에 통로이자 느슨하게 열린 공간으로서 때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교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기차역인 바네벨트 노르트역은 승객들이 역을 이용하는 시간적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차역은 단순히 기다리는 임시 공간인 버스 정거장과 다르게 일정 크기 이상의 어엿한 건축물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실내의 대기실과 상업 공간이 공존하여 근무자가 상주하는 복합 기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많지 않은 외진 곳에 위치한 간이역인 바네벨트 노르트는 버스 정거장과 일반 기차역의 중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운 기다란 컨테이너 하나를 중심으로 3개의 컨테이너를 수평으로 배치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아래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역은 유리로 3면을 둘렀습니다. 유리로 두른 대기 공간은 간이역의 특성상 배차 간격이 큰 탓에 때로 다소 길 수도 있는 기차 대기 시간 동안 역에 머물러야 하는 이용객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버스 정류장처럼 외부에 개방된 공간을 연출합니다. 기차역은 소음과 진동 등의 이유로 시내 중심부보다는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기도 하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경우는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바네벨트 노르트역에서는 근처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유리벽을 통해 밖에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범죄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과 분리된 작은 공간에 마련될 상업시설 운영은 지역의 장애 주민에게 위탁할 예정이어서 간이역의 상주관리 인력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네벨트 노르트의 설계와 운영 방식은 역 이용객들의 대기시간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표준화가 용이해서 다른 간이역에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거장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접근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정류 지점으로서 정거장이 지닌 기능의 측면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정거장에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은 이용객의 미적 경험을 충족시키고 이용객 행동 유형에 따른 디자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우리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이번에는 버스 정거장 디자인이었습니다.